자, 봅시다. 시작해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서 니네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아야 돼요. 알겠죠?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정확하게 니네가 알고 있으면 문제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사인 법칙은 어떤 거냐면, 사인 법칙이 쓰일 거다. 원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나오면 사인 법칙이 쓰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변과 두 각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두 변이랑 한 각을 줬어요. 이래놓고 각 구해볼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 변과 두 각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한 변과 두 각을 준 다음에 변 구해볼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 변과 두 각이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네 가지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각 두 개, 변 두 개. 네 개의 정보 중에 세 개의 정보를 주고 나머지 하나를 구하는 문제가 나타나면 우리는 사인 법칙을 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사인 법칙을 쓰는 코스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원은 일반적으로 외접원이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외접원이 될 거고, 중학교 때 쓰였던 뭐 이런저런 공식들이 가끔 쓰이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외접원이 있을 경우에 지름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은 항상 직각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여기 꼭지각에서 원의 중심으로 선을 그으면 이렇게 반지름으로 같아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간혹 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걸 뭐 그때 외우면 돼요. 따로 이걸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그때 잠깐 이런 것들을 외우면 된다. 이런 거죠. 괜찮습니까? 복잡하진 않으니까 충분히 니네가 할 만할 거예요. 그러면 사인 법칙은 어떤 식으로 쓰이느냐? 자, 여기 사인 법칙 증명 한번 해봅시다. 여기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긴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사인 A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A라는 건 점을 뜻하는 게 아니라 점 A에 있는 각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인 A는 그냥 사인 세타랑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점이 아니라 각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자, 우리는 이 홀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걸 보고 원주각이라고 불러요. 원주각. 그런데 같은 홀을 가지고 있는 원주각은 각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중학교 3학년 때 원주각에 대해서 배우면서 뭐라고 하냐면, 원주각은 원둘레의 각을 하나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원주각은 원둘레의 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각은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이렇게 현 두 개로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그럼 현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내면 B와 C가 생기는 거지. B와 C를 기준으로 홀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 호가 메인이에요. 근데 이 홀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원주각을 만들든지 항상 원주각은 같더라 라는 걸 중학교 3학년 때 배운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 굳이 지금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원주각은 같다. 호의 길이가 같은 원주각의 크기는 같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지름을 가지고 있는 원주각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거기를 A'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고 나면 sin A와 sin A'은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sin, 코사인, 탄젠트가 직각삼각형에서 쓰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원래 그려져 있던 삼각형 ABC는 직각삼각형이 아니거든. 얘는 직각삼각형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괜찮죠?
그래야지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됐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름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은 항상 직각삼각형이라며.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점이 궁금했던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각이 궁금했던 거잖아. A에 있는 각에 대한 사인 값이 궁금했던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각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내가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죠. 그래서 위치는 다르지만 사인 값은 같을 거야. 왜냐하면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여기까지 괜찮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 반지름의 길이를 R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지름의 길이는 2R이 되겠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사용하고 사인을 표현을 하면 사인 A 프라임은 2R분의 A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근데 사인 A 프라임이 사인 A랑 같다며. 그래서 그냥 사인 A는 2R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양변에 2R을 곱하고 양변에 sin A를 나눠주면 2R은 sin A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럼 A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 B를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C를 가지고도 할 수 있겠죠. 같은 방법으로 돌려서 하면 되는 거니까. 직각삼각형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sin B는 B, sin C는 C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겁니다. 이게 뭐 B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자면 여기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면 요 각을 가지고 있는 지름을 이렇게 만들어줄까? 이렇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한다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이 각이 이 호에 대한 요각이랑 같더라라는 거죠. 옆으로. 괜찮습니까? 그랬을 때 삼각형, 요 삼각형은 여기가 원의 중심이니까 지름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직각이다 이 말이죠. 자, 변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마주보고 있는 쪽으로 같은 문자를 쓴다 그랬죠? 이렇게. 여기를 C. 자,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을 이야기해봐라. 이거 B'이라고 할까? 그래서 사인 B'은 B변 분의 대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사인 B'이 사인 B랑 같다 그랬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의 크기가 같은 거다. 괜찮죠? B'에 있는 각과 B에 있는 각은 같은 거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2R분의 B 이렇게 쓸 수 있더라. 이거죠. 그럼 양변에 2R을 곱하고 양변에 sin B를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이거. 그래서 사인 법칙은 이런 부분을 쓴다는 거죠.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각 두 개, 변 두 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거다. 그래서 이 중에 이렇게 세 개 줄 테니까 이거 구해볼래? 라고 하는 문제구나. 아니면 이렇게 세 개 줄 테니까 이거 구해볼래? 하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여기 요렇게도 문제가 나올 거다. 그래서 각 하나와 변 하나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지름, 외접원의 지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외접원의 둘레라든지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사인 법칙은 이럴 때 쓴다. 다 끝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변형은 보통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얘는 각과 변 사이의 비율이에요. 요게 각과 변 사이의 비율, 각과 변 사이의 비율, 각과 변 사이의 비율. 우리가 비율은 일반적으로 비례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례식으로 표현을 해서 뭔가를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 다시 한번 넣어봅시다. 자, 양변의 2r을 곱하면 a는 2r의 sin a예요.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도 양변의 sin b를 곱하면 b는 2r의 sin b고, 같은 느낌으로 c는 2r의 sin c입니다. 그래서 a 대 b 대 c는 2r의 sin a, 2r의 sin b, 2r의 sin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괜찮습니까? 그런데 어떤 b라는 것은 우리가 항마다 같은 숫자를 곱하거나 나누는 게 괜찮다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대 b가 8대 10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8대 12를 이런 식으로 바꿔도 괜찮다는 소리예요. 2대 3으로 동시에 나눌 수 있다면 괜찮습니까? 같은 말이거든. 8대 10이랑 2대 3은 같은 말이잖아.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도 항마다 2r을 나눌 수 있다. 나눠도 괜찮다는 소리죠. 그래서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 이런 식으로 변과 각 사이의 비율을 물어볼 수 있다. 이건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 공식을 응용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렇게 요 각의 크기를 C라고 할게요. 그냥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삼각형을 우리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2분의 1 AB sin C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근데 A가 여기서 보면은 2R sin A고 B가 2R sin B니까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은 2R 제곱 sin A sin B sin C 이런 식으로 각이 변형이 되기도 하고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변형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sin C가 여기 2R분의 C로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4R의 A, B, C 이런 식으로 삼각형 넓이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괜찮습니까? sin C 대신에 2R분의 C를 대입한 거예요. 괜찮습니까? sin C 대신에 2R분의 C를 대입해요. 이런 식으로 삼각형 넓이 공식이 변형이 되기도 하니까 이 변형 공식을 외워도 좋고 못 외우겠으면 여기에다가 니네가 변형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얘네 둘을 바꾸거나 얘를 바꾸거나. 괜찮습니까? 여튼저튼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두 변과 끼인 각 가지고 삼각형 넓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를 보면은 무슨 말인지 더 잘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여기 보이죠? 각 두 개 있고 변 하나 있고 나머지 변 하나 구해라. 그러니까 변 두 개, 각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내겠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니네가 삼각형을 아무렇게나 대충 그려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거 생긴 걸 다 정확하게 맞춰서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A, B, C 대신에 마주보고 있는 변이 이렇게 같은 문자로 쓰인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C각이 여기가 45도, 여기가 60도, A가 10일 때 이 각의 이 변의 길이를 구하라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죠. sin 45분의 10은 sin 60분의 x.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쓰면 됩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쓰일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sin 45가 2분의 루트 2고 sin 60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분모 분자의 2를 곱해가지고 루트 2분의 20 루트 3분의 2x 요래 곱하면 되나? 20 루트 3은 2 루트 2x 얘로 나눠주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중학교 3학년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생겼으면 직각삼각형 만들어 라고 배웠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여기 60이지? 여기가 30이고 1대 루트 3대 2니까 요 길이는 5, 요 길이는 5 루트 3. 자, 여기가 45, 직각 45니까 1대 루트 2, 여기가 5 루트 3, 여기가 5 루트 6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어차피 같은 값이 나온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그런데 항상 이렇게 문제를 풀 수는 없더라. 해보니까 문제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데 이렇게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은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나타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쓸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2번 같은 느낌.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자, C 변의 길이는 루트 3이고요. B의 변의 길이는 1이고요. B가 30분. 됐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자, A와 요 변의 길이 물어봤고, 그죠? 요 변의 길이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 각이랑 이 각을 물어봤어요.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여기 마주보고 있는 변과 각, 마주보고 있는 변과 각, 사인 법칙으로 우리는 요 각의 크기를 바로 말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사인 법칙을 사용할 겁니다. 사인 30분의 2는 사인, 이걸 세타라고 할까? 세타분의 루트 3 이렇게. 사인 30은 2분의 1이니까 2는 사인 세타분의 루트 3. 그래서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세타를 보고 이 세타는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60도 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배운 게 있잖아요. 사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2분의 루트 3이 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다는 거죠. 여기가 60도, 여기가 120도.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패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느낌이겠죠? 여기가 B고 30도, 60도, 루트 3, 1, 2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패턴이 있을 수 있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120도여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패턴이 있을 수 있다.
여기가 얼마였지? AB 길이가 루트 3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이었거든요. 이렇게 됐죠. 왜냐면 여기가 120도면은 여기가 30도일 테니까.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2개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사인 법칙을 사용하면은 2개의 삼각형이 떠오르는데 우리가 사인 법칙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내 맘대로 그려놓고 문제를 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면 여기가 30도니까 수직으로 선을 그으면은 1대 루트 3대 2라서 요 변의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 되고 여기가 2분의 3이 돼요. 괜찮습니까? 여기가 30도니까 여기가 60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무렇게나 그렸기 때문에 모양이 틀어진 거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에 의하면 여기 1이 되려면은 4분의 9 플러스 x의 제곱은 1 말이 안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지금 내가 해보니까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 잠깐만 내가 이거 변의 길이를 잘못 썼나 보다. 여기가 30도니까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고 여기가 2분의 3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피타고라스에 의하면 4분의 3 플러스 x의 제곱은 1이 될 테니까 x의 제곱은 4분의 1이 돼서 여기가 2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 변의 길이가 2가 되고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 60도잖아. 요거만 더 괜찮나요? 내가 아무렇게나 그리면 요거는 설명할 수 있는데 요거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2개의 삼각형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겁니다. 자,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 자, 필수예제 2번에서도 왜 저번이 어쩌고 저쩌고 나왔죠? 그러면 그냥 사인 법칙이구나 라고 바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60, 75, 그럼 여기는 45 이런 식으로 바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인 법칙은 지름이 사인 45분의 대변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2r은 2분의 루트 2에 2 루트 2 이렇게 돼서 4다. r은 2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반지름은 2구나. 끝. 괜찮죠? 반지름 뭐라고 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냥 푸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3번. 변형. 자, A 플러스 B가 6대 7대 9니까 내가 이걸 6K라고 할 거야. 7K라고 할 거야. 9K라고 할 거야. 이런 식으로 B로 표현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해주면 A, B, C가 22K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1K란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A 플러스 B가 6K면 C는 5K여야 돼요. B 플러스 C가 7K면 A는 4K여야 하고 C 플러스 A가 9K면 B가 2K면 되죠. 여기다 적용시켜보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변과 변 사이에 길이 비율이 나타났어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A 대 B 대 C라 그랬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B는 4대 2대 5구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공식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냥 거기다가 니네가 잘 적용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푸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원하는 모양이 있어요. 자, 그래서 255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요것만 할 수 있으면 돼요. 255. A랑 B랑 C랑 합치면 180도입니다. 그거 나눠 가지면 돼요. 비례배분. 자, 봅시다. A각이랑 B각이랑 C각이 3대 2대 1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각을 다 합치면 180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각의 크기가 몇 대 몇 대 몇인지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A를 3K라고 하고 B를 2K라고 하고 C를 K라고 한다면 6K가 180도를 만족해야 돼서 K는 30도만큼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A는 90도, B는 60도, C는 30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비례식에다 적용하면 이 비율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sin 90, sin 60, sin 30 이런 식으로 써보면 1대 2분의 루트 3대 2분의 1 이게 A 대 B 대 C인데 일반적으로 B라는 거는 분수 스타일로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정수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를 곱해서 2대 루트 3대 1 이런 식으로 변의 길이 비율을 설명할 수 있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자, 필수 예제 4번 별표. 자, 이 문제는 코사인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거니까 얘도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삼각형의 이름을 정하는 법. 자, 우리가 삼각형의 이름을 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먼저 정의를 내리냐면 첫 번째는 변의 길이를 먼저 보는 거예요. 변의 길이로 이름을 막 만들려고 하면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이등변 삼각형이나 정삼각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거고 이 변의 길이를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얘가 둔각, 직각까지 변의 길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됐죠?
변의 길이를 가지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각의 크기를 재는 건데 각의 크기를 재는 게 요거죠. 변의 길이를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보겠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됐죠?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 라고 물어보는 건 결국 변을 가지고 어떻게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으로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은 어떤 삼각형이냐에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전부 다 변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2R이라는 게 sin A분의 A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sin A가 2R분의 A가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나면 양변에 2R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만족하는구나. 괜찮죠? 그런 경우에 어느 변이 빗변인지를 정확하게 안 써주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A가 빗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던지 각 A가 90도다 이렇게 말을 해주던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뭐 빗변을 그냥 A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이것도 왜 각으로 말했지? 변으로 말하세요. 알겠죠?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5번. 요런 문제는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우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잖아요. 그죠? 외접원 이야기하면서. 깨진 원이 요렇게 있는데, 깨진 접시가 있는데, 그 깨진 접시의 원래 모양은 어떻게 했니? 하면서 이렇게 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호수의 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건 결국 이 호수는 이제 외접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이 45, 이 각이 105, 이 각은 30 하는 순간 마주보고 있는 변과 각의 크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sin 30분의 50은 2R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죠. 괜찮습니까? 그게 그냥 공식이니까 이걸 쓰면 끝이에요. 됐죠? 우리 중학교 때 했던 방식으로 풀자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중학교 때는 잠깐만. 중학교 때 하던 방식으로 하려고 해도 어렵네. 안 돼요. 자, 그러면 됐고 여기 이제 문제 그냥 후딱 간단하게 풀어볼까요? 여기 있는 확인 체크 문제 푸는데도 시간은 얼마 안 걸리거든요. 여기 확인 체크 151, 152 요거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체크 256, 257 요렇게 풀어주시고 요렇게 네 문제만 풀고 코스타에 설명합시다. 시작.
풀만해요. 자, 예를 들어서 256번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면 이 각은 삼각형에 이름을 붙여줄 때 필요 없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각을 변으로 바꿔줘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sin A가 2R분의 A라 했어요. 그래서 sin 제곱 A는 여기 제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A에 4R 제곱의 A의 제곱은 B의 4R 제곱의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변에 4R 제곱 곱해주고 나면 A의 세제곱은 B의 세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A랑 B는 변의 길이기 때문에 양수잖아. 그러니까 A의 세제곱이랑 B의 세제곱이 같으려면은 A랑 B랑 같아야 돼.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257번 같은 경우에는 외접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 자, 외접원의 둘레의 길이 이거 마주보고 있는 변이랑 각의 크기가 나왔죠? 그래서 sin 45분의 10은 2R 이렇게 해서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으면 상원의 둘레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끝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자, 코사인 법칙. 자, 코사인 법칙에서는 어떤 걸 니네가 알아야 되는 거냐면 코사인 법칙도 어떤 때 쓰는지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변과 각이에요. 한 각.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를 주고 각 구해볼래? 라고 문제가 나오거나 두 변과 각을 준 다음에 변을 구해볼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두 변과 두 각이었잖아요. 사인 법칙. 그래서 두 변과 각 하나를 주고 각 구해볼래? 라고 하면은 사인 법칙이고 두 변과 각을 준 다음에 변 구해볼래? 하면은 코사인 법칙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문장을 읽어보고 요런 느낌이 들면은 코사인이다 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됩니다. 알겠죠? 푸는 방법이 명확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공식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하기에 앞서서 니네가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sin 세타가 C분의 A여서 A라는 변을 C에 sin 세타라고 바로 쓸 수 있어야 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양면에 C 곱해가지고 그래서 이 변을 C에 sin 세타라고 쓸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 여기 코사인 세타는 C분의 B여서 B는 C에 코사인 세타라고 바로 쓸 수 있어야 한다. 요거는 앞으로 꾸준히 쓰일 거니까 특히 이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과 가서 이제 삼각함수의 극한이라든지 미분 적분할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일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코사인 제1법칙입니다. 자, 코사인 제1법칙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요. 삼각형 여기를 봅시다. 요 변의 길이를 여기를 뭐라고 할까? H라고 할까요? BH가 C의 코사인 B 이런 식으로 바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괜찮아요?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예요. 이해되나요? 여기 코사인. 그 다음에 같은 느낌으로 삼각형을 여기를 바라보면 어디야? CH는 B의 코사인 C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BH랑 CH를 더하면 C의 코사인 B 더하기 B의 코사인 C 이렇게 되는데 BH랑 CH를 더한 게 A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어줄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같은 느낌으로 B, C도 할 수 있겠지. 괜찮나요? 그 부분이 코사인 제일법칙입니다. 그래서 A는 C의 코사인 B, B의 코사인 C. 자, B는 그러면 C의 코사인 A, 그 다음에 A의 코사인 C.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C는 B의 코사인 A, 그 다음에 A의 코사인 B.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시간 줄 테니까 빨리 이해하세요. 한 1분 줄게. 저게 뭔 소리인가? 아무것도 아닌데 문자가 많아지면 갑자기 어려워지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하나씩 그냥 코사인과 표현한 거예요. BH, CH를 여기다 써놓을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양변에 A를 곱하고 양변에 B를 곱하고 양변에 C를 곱할 거예요. 됐죠? 자, 요만큼이 코사인 일곱칙이야. 자, 여기까지 만들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이걸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식에서 밑에 있는 두 개씩을 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똑같은 게 막 있죠. 요거 없어지고 빼니까 그 다음에 요거 없어지고 얘네 둘이 남죠. 괜찮습니까? 근데 얘네들을 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 BC의 코사인 A 이렇게 남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은 요거 어디 갔어? 여기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요거 여기 없어지고 요 두 개 남죠. 근데 이걸 빼는 거라서 CA라고 쓸까?
코사인 V. 응? 아씨 A씨라고 쓸까? 어떤 거 비슷한데 표현이. 자 이렇게 씁시다 그냥.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쓰면은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얘네 둘이 남아요.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C.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2항.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코사인 제2법칙이에요. 그래서 지금 니네가 공부하고 있는 코사인 법칙은 얘를 뜻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문제 풀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외우셔야 돼요. 이 공식은 혹시라도 니네가 나는 기하 공부를 좀 빡세게 하겠어. 벡터를 좀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는 학생은 이 공식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이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많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빡세게. 아시겠죠? 증명하는 방법은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기는 한데 굳이 그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됐죠? 요거를 그냥 외우는 게 중요하다. 됐죠? 변형 공식이라고 해서 얘만 살리는 경우가 있거든.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네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오고 얘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코사인 A는 2BC의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쓰는 변형 공식도 있는데 이거는 외워도 좋고 안 외워도 좋습니다. 외우면 편하기는 한데 필수까지는 아니에요. 요거를 알고 있으면 니네가 배우면 되는 거잖아. 요거 이항하고 요거 이항하고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건데 안 어렵거든. 그러니까 얘를 외우는 게 중요하다. 얘가 중요하다. 얘만 외우고 있으면 된다. 됐죠? 자, 문제 봅시다. 복잡할 거 없어요. 이게 답니다. 자, 여기 예제 6번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변 2개 나왔죠? 각 하나 나왔죠? 변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 3개와 각 하나 나오면 아, 이게 코사인 법칙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죠? 여기 변 3개 나왔죠? 각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코사인 법칙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삼각형은 아무렇게나 그리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A, B, C. A가 60도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B 변의 길이는 8, C 변의 길이는 3입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 뭐 이런 걸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일단 변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이 변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여기 삼각형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거 코사인과 따로 나와 있는 이 변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변과 각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 변이 BC 여기 껴있는 이 변이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써먹는 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 x의 제곱은 얘 제곱 마이너스 얘는 2 곱하기 4 곱하기 8에 코사인 60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죠. 됐나요? 이거 공식이니까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외워서 쓰시면 됩니다. 코사인 60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합분하면 되겠죠. x의 제곱은 80 마이너스 48 32 x의 제곱은 4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얼마야? 이거 4 루트 3 이렇게 됩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이 가게 크기를 구해볼까? 자, 이 가게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또 코사인 법칙. 자, 이 가게 크기를 뭐 세타라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 64는 16, 48,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4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세타. 괜찮습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갈까? 요거 넘어오고, 그럼 얼마야? 8, 4, 32 루트 3의 코사인 세타는 얼마죠? 0되네. 자, 코사인 세타가 0이어야 되죠? 그 말은 90도. 그 다음에 여기는 30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1대 루트 3대 2 길이 비율을 갖고 있죠. 깔끔하게 만족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변의 길이 비율이 이쁘면 니네가 알고 있는 특수각일 수 있기 때문에 특수각이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도 바로 써먹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인 법칙, 아니 코사인 법칙을 여러 번 쓰면 식이 좀 길어가지고 귀찮긴 하거든. 그러니까 변의 길이 비율을 알면 특수각이기 때문에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자, 같은 방법으로 이번엔 변형공식 한번 써볼까? A, B, C. A는 루트 2, B는 2, C는 루트 3 플러스 1. 자, 이 가게 크기를, 이게 코사인 A는 얘 제곱. 얼마야? 4 플러스 2 루트 3. 얘 제곱. 마이너스 얘 제곱. 분의 2 곱하기 얘 곱하기 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얼마니? 2니까 8, 6이 있네. 6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밑에 있는 거는 4의 루트 3 플러스 1. 뭐야 이거? 이쁘지 않네? 6의 2 루트 3. 여기 2로 약분할까요? 그러면은 2의 루트 3 플러스 1분의 3 플러스 루트 3. 이거 루트 3으로 묶을 수 있겠구나. 얘를 루트 3으로 묶게 되면은 루트 3 플러스 1 되니까 약분할 수 있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코사인 A가 2분의 루트 3이구나. 가게 크기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코사인 값은 30도? 그래서 여기는 30도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이거죠. 괜찮나요? 같은 방식으로 얘도 계산을 해주면 된다. 됐나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니네가 시간을 좀 들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 B랑 C를 한번 구해보시고 예제 6번에 B랑 C를 한번 구해보시고 여기 확인 체크 258번 후다닥 해보도록 하죠. 시작!
아... 바람 들어오니까 춥냐? 아, 이게 닫아놓으면 깝깝하고 여름도 춥고. 아, 참. 자, 봅시다. 1번. 여기 A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래서 A의 제곱은 3의 제곱, 루트 2의 제곱, 3 곱하기 루트 2의 코사인 135도. 자, A의 제곱은 9 더하기 2 마이너스 6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135도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러면은 루트 2, 루트 2가 2로 약분되고 플러스 플러스 되겠죠. 그래서 17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루트 17이 변의 길이가 된다. 그 다음 여기 자, 변형 공식을 만약에 쓴다면은 코사인 A가 2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3의 제곱, 2의 제곱, 7의 제곱, 루트 7의 제곱. 자, 이렇게 될 거라서 12분의 9, 4, 13에다가 7을 빼면 6. 2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60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게 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자, 다음. 자, 최대 가게 크기를 구하시오. 자, 우리는 이제 중학교 때 뭘 배웠었냐면은 삼각형이 예를 들어서 요렇게 생겼다. 그러면 요 각이 있잖아요, 각. 여기 마주보고 있는 변, 대변. 각이 있고 대변, 각이 있고 대변. 각의 크기가 대각의 크기가 크면 당연히 대변의 길이가 길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벌어지어 있는 만큼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각의 크기가 좁으면 대변의 길이가 짧을 수밖에 없고, 각의 크기가 크면 대변의 길이가 길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최대각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얘의 대각의 크기를 구하라는 의미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변의 길이가 긴 쪽에 대각의 크기가 큰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코사인 C는 3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3의 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 이런 식으로. 39, 뭐야 이거? 9, 25, 34, 49,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려면 129면 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자, 여기. 자, sin A, sin B, sin C가 7대 3대 8이다. 이 말은 뭐냐면 A 대 B 대 C가
7대 3대 8이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됐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삼각형의 크기랑 상관없이 각의 크기가 똑같으면 무조건 같은 값을 갖는다 했죠. 그래서 삼각형의 크기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A를 7K, B를 3K, C를 8K라고 놓고 A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코사인 A는 내가 자꾸 변형 공식을 쓰고 있는데 변형 공식을 쓰고 싶은 사람은 써도 되고요. 안 쓰고 싶은 사람은 안 써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얼마지? 6, 8, 48, 9, 64, 4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K제곱 날리고 얼마지? 15, 24 48분의 24 2분의 1이네 60도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어렵지 않다. 자, 다음. 자, 여기서도 별표 어떤 삼각형이냐 이야기했습니다. 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삼각형의 이름을 붙여줄 때 의미가 없다. 그래서 변으로 바꿔서 그 변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서 삼각형의 이름이 붙는다. 그래서 sin A 같은 경우에는 2R분의 A로 표현할 수 있고 코사인 B 같은 경우에는 2AC의 A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sin C가 2R분의 C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까지 하고 나면 양면에 2R을 곱해서 날려주고 예약분하고 예약분하고 그래서 양면 A를 곱해주면 A의 제곱은 이렇게 될 테니까 B랑 C랑 같으면 되겠네요. 2는 몇 살?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니네가 정확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제 10번. 자, 두 나무 사이 A, B 거리를 구하시오. 두 나무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이거는 뭐 여기 x를 갖고 고사를 쓰면 되죠. x의 제곱은 30의 제곱, 5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0 곱하기 50 곱하기 코사인 120. 괜찮나요? 이게 답니다. 뭐 복잡할 건 없죠.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끝.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니네 손으로 예제 한 번 더 싹 훑어보고 뒤에 삼각형의 넓이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걸 그대로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뭐 후다닥 설명할 테니까 지금 후다닥 예제 한 번 더 풀어볼래요? 헤론의 공식을 증명하고 있네. 아이고.
자, 삼각형의 넓이 봅시다. 삼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 이건 완벽하게 그냥 중학교 때 거랑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 가게 크기를 뭐 C라고 했을 때, 2분의 1 AB sin C.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끼인각, 두 변에 대한 끼인각으로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 뭐 증명을 굳이 하자면 여기를 세타 A, B 이렇게 했을 때 이 높이를 우리는 A의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다 이거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밑변 B 높이 A 사인 세타 곱하기 2분의 1 이걸 정리하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끼인각. 그래서 뭐 똑같은 설명이다 라는 거죠. 아까 전에 사인 C를 2R분의 C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걸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4R분의 ABC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와 B를 아까 전에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을 때 A를 2R에 뭐 sin A, 그 다음에 B를 2R에 sin B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얘네들을 여기다 대입해서 2R 제곱에 sin A, sin B, sin C 이런 식으로도 공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해했습니까? 이런 식으로도 풀고 이런 식으로도 푼다. 이것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요 변의 길이가 A, 요 변의 길이가 B, 여기를 세타 했을 때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존재하면 얘랑 얘랑 합동이잖아. 그래서 요거 삼각형만 이야기하면 2분의 1 AB의 사인 세타인데 한 개 또 있으니까 곱하기 2해서 그냥 AB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요 삼각형의 이 사각형의 넓이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렇게나 생긴 사각형. 자, 요렇게 생긴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을 요렇게 그어서 요 각의 크기와 대각선으로 설명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요거랑 평행한 거를 여기, 그 다음 여기 이렇게 그어주고, 그 다음에 얘와 평행한 거를 여기 이렇게 그어주면 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각의 크기가 이 각의 크기랑 같더라. 그러면 요 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 요 변의 길이를 B라고 한다면 여기도 A, 여기도 B가 돼서 이 큰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요 각의 크기 세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AB 사인 세타로 이 새로 만들어진 큰 사각형의 넓이가 구해진다. 그런데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같은 거고, 요 삼각형 요 삼각형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 이 삼각형 같은 거고, 요 삼각형 요 삼각형 같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구하고 싶었던 요 사각형은 전체 넓이의 반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사각형의 넓이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각형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보면 여기가 A, 여기가 B, 요 끼인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2분의 1 AB의 사인 세타 뭐 이런 식으로도 구할 거다. 공식이니까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헤론의 공식이 여기 증명 나와 있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헤론의 공식 증명하는 건 안 중요하고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을 때 쓰는 공식이거든요.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을 때 쓰는 공식인데 이게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고 S 자리에 이거 쓰면 됩니다. 이게 그냥 공식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세 변의 길이가 나왔을 때 헤론의 공식을 쓰면 되는데 이 헤론의 공식을 쓸 때 조금 까다롭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좀 힘들다 하는 사람은 그냥 코사인 법칙으로 각을 하나 구하시고 했나요?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두 변과 이 각으로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그냥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만약에 내가 이 각의 크기를 구해봤어. 근데 예를 들어서 특수각이 아니야. 그래서 이 각의 크기를 뭐 B라고 했을 때 코사인 B를 구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4분의 3이 나왔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2분의 1 AC의 사인 B를 이용하면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코사인 B를 계산해보니까 이게 나왔대. 그러면 사인 B는 4분의 루트 7이란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은 코사인 B가 있으면 코사인 제곱 B, 사인 제곱 B는 1이거든. 이해했습니까? 요걸 이용해서 사인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파이잖아요. 삼각형은 각 하나가 180도를 넘어가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사인 값은 항상 양수 값을 가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코사인 B 대신에 4분의 3을 집어넣으면 16분의 9 플러스 사인 제곱 B가 1 돼서 사인 제곱 B는 16분의 7 이렇게 나오잖아. 괜찮습니까? 이항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사인 B가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7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지만 마이너스 쪽은 안 된다는 거죠. 사인 값이 음수가 나오려면 각의 크기가 180도보다 커야 한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사인 값은 항상 양수로 표현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코사인 값을 구하면은 사인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굳이 헤론의 공식까지 써가면서 문제를 풀 필요는 없지만 헤론의 공식을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써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그 다음 또 뭐 삼각형 넓이 가는 건 뭐 있을까? 뭐 내신? 내저번에 관한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뭐 반지름의 길이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2분의 1 아래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요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삼각형을 요렇게 잡아주면 여기 접점이니까 반지름 R, 접점이니까 반지름 R, 접점이니까 반지름 R 이렇게 해서 삼각형 요거 넓이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2분의 1 AR 이렇게 쓸 거고 삼각형 이거 넓이 이거 먼저 할까? 이거 넓이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2분의 1 BR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삼각형 이거 넓이 뭐야? 하면은 2분의 1 CR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 세 개를 더하면은 큰 삼각형 나오는 거지. 그래서 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2분의 R로 묶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내저번 같은 경우에는 직각삼각형일 때는 조금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는 우리가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이야기하고 내저번에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접점이니까 여기가 수직, 접점이니까 여기가 수직. 그래서 반지름 R 이렇게 쓰고 나면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는 전부 다 R일 수밖에 없죠. 각의 크기가 다 똑같기 때문에 직사각형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는 같다. 그래서 여기는 정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길이가 a-r, 요 길이가 b-r. 여기 원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는 거리가 같다. 여기가 a-r, 여기가 b-r. 이렇게 하고 나면 얘네 둘 더한 게 얘랑 같은 거죠. 그래서 a-r이랑 b-r을 넣으면 c가 될 테니까 a 플러스 b에서 c가 넘어오는 거지. 마이너스 2r이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에서 빗변의 길이를 빼면 내저번의 지름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도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뭐 대충 다 설명을 한 것 같고요. 바로 문제 보죠. 자, 삼각형을 그립니다. 삼각형을 그릴 때는 적당히 아무렇게나 그리세요. 자, 이렇게 해서 A, B, C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같은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C를 구하시오. 이렇게 보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2분의 1, 18 sin C가 20 루트 3. 그럼 요거 이렇게 4. 그럼 40으로 나누면 되죠. sin C가 40분의 20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 되겠네. sin C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예각의 크기를 구하라 60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A가 135도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A, B, C. 여기가 4. 자, 요 변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자, 넓이가 2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 길이를 뭐 C라고 했을 때, 뭐 A라고, K라고 할까? K라고 했을 때 삼각형 넓이를 구하자.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K 곱하기 sin 135. 이게 넓이가 2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괜찮습니까? 되나? 자, 그래서 이렇게 2K에 sin 135가 2분의 루트 2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K는 루트 2다. 이렇게 하고 나면 코사인 법칙으로 X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괜찮을까요? 코사인 법칙은 니네가 할 수 있으니까. 자, 다음. 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습니다.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는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되고,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는 아까 전에 넓이를 이용하면 되겠네. 자,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삼각형 이렇게 대충 그리고 A, B, C, 5, 7, 8. 그래서 여기서는 이 각의 크기를 구했는데, 여기를 구해봅시다. 이 각의 크기를 구해보자. 자, 이 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B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5 곱하기 8에 25 곱하기 64 마이너스 49. 됐죠? 이런 식으로 식을 써주면 80분의 얼마예요? 89에서 49를 빼는 거니까 40. 2분의 1이네요. 코사인 B가 2분의 1입니다. 60도겠네요. 그죠? 여기가 60도. 자, 60도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60.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 그래서 10루트 3이 되겠습니다. 삼각형 넓이는 10루트 3. 자,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세요. 사인 60분의 7. 이게 2R. 괜찮습니까? 사인 법칙을 사용한 것이고 2분의 루트 3.
분의 7 해서 루트 3분의 14니까 3분의 14 루트 3이 지름이라서 반지름 구하니까 이거의 반이죠. 3분의 7 루트 3. 내저번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라. 이거 내저번의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2분의 1 R에 8, 5, 7 이게 삼각형 넓이고 삼각형 넓이가 10루트 3이었으니까 내저번의 반지름 길이도 구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다 공식으로 풀고 있는 거라서 뭐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 공식을 잘 외우고 있으면 된다. 자, 다음. 자, 각 A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평행사변의 넓이가 40이라고 그랬으니까 2분의 1도 필요 없죠. 8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세타. 이게 40. 이게 80이니까 사인 세타는 2분의 1 되겠네요. A를 구하시오. 30도. 괜찮습니까? 뭐 없죠. 이게 다예요. 자, 다음. 등변사다리꼴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거는 중학교 2학년 때 사각형 배우면서 했던 거죠. 그래서 대각선 길이를 x라고 한다면 ACD가 나왔네? 넓이 구하라고? 그러면 2분의 1 6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30 이거 쓰면 되겠네. 괜찮습니까? 자, 다 끝났네. 자, 해서 219쪽까지 쭉쭉 문제 풀면서 모르는 거 잘 찾아내보도록 하세요. 시작.